안녕하세요.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보장 분석 강의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영상으로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든 고객을 발굴하게 되죠. 뭐 DB든 소개든. 그럼 이 고객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을 처음 만나게 되면 1차 면담에서 통상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증권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또 증권 분석을 통한 제안들이 실리게 되고요. 2차 만남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분석 전을 보장 분석 전이라고 하고요. 분석 후를 보장 분석 후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설턴트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보장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분석 전에 고객을 만나는 단계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 이 보장 분석 전체 과정에는요 세일즈나 마케팅은 없습니다. 통상 소비자분들은 우리한테 보장 분석을 받을 때 보험을 구매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점검 또는 서비스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마케팅이나 또는 어떤 세일즈의 느낌을 고객들한테 전달한다면 고객의 이제 진입 어떤 이제 우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전체 과정에서 마케팅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저는 여태까지 보장 분석을 피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보장성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이 29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 강의 갔을 때는 한 피보험자 기준으로 156건의 보장성 보험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보장 분석 후에 제한이라는 거. 제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정할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조정들은요, 보험이 과도해도 발생을 하고요, 보험이 당연히 부족해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제한들은 결국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라고 해도 완벽한 보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어떤 니즈와 증권에 담긴 정보, 팩트들을 갖고 사무실에서 당연히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고객이 yes라고 답을 하려면 이 제안은 철저하게 설득적이어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권에 담긴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진실과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팩트 파인딩을 할 때 고객 정보를 받을 때 두 가지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고객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감정이 담긴 고객 정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증권에 있는 고객 정보는 명확하게 사실이죠. 팩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현재 이 고객이 처한 상황 또는 이 고객의 재무 상황 또는 뭐 어떤 위험도의 변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고객의 어떤 감정이 담긴 팩트들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의 제안이 제대로 고객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뭐 평이한 얘기를 제가 좀 뭐 확대한 걸 수도 있는데 일반 팩트와 감정이 담긴 팩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증권 정보는 뭐 우리가 증권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에 있는 정보가 결국은 팩트로만 끝난다라면은 우리의 이제 컨설팅은 세일즈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이 고객이 암 진단금이 500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고객의 암 보장 준비는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겁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팩트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실을 살펴보면 이 고객의 재정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보험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 고객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은 이 고객한테 추가 보험을 세일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고객의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암 진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받지 않고 단순히 암 진단급이 500밖에 없다라는 팩트를 갖고 컨설팅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 소비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어떤 컨설팅은 세일즈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버트 칠디라는 교수가 6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남들의 부탁이 예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고 6가지 지름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요. 남한테 호의를 내가 받으면 우리 인간은 그 호의를 되돌려줄 의무감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의 결혼식엔 내가 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 장례식장에 와준 친구의 이제 예를 들어 장례할 일이 있다라면 거기에 내가 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와주고 아버님 장례식장에 오고 안 오고는 내가 나중에 그 친구의 그러한 상황에 그 이제 행동을 보일 때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감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 가면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뒷돈을 대주는 것 같은 거라든가 또 우리가 사업할 때 선물을 준다라든가 어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뒷돈을 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걸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지금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득의 심리학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외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웨이터한테 이제 우리가 팁을 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웨이터가 계산서를 갖다 주기 전에 사탕 하나씩 돌려줍니다. 예, 소비자 이제 고객분들한테 주겠죠. 그럼 사탕을 하나 주면은 팁이 올라갈까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 사탕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사탕을 2개 주면 팁이 하나를 줬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갈까요? 비슷할까요? 예,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수강생분들은 동일할 거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팁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2개를 주는데 그냥 2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고 테이블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너무 젠틀하십니다. 너무 두 분이 화목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개를 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결국은 이 웨이터는 팁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는 무엇을 베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베푸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들을 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의를 어떻게 베푸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릴까 하는 건데, 자, 저는 보험 생활을 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일즈맨이었는데요. 제 고객이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이 선글라스를 얼마에 구매했냐고 물어봤더니 20만 원에 구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원짜리처럼 보이는데 싸게 구매하셨네요. 근데 제가 유통 쪽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글라스를 20만 원에 구매하셨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적어도 제가 유통 마진을 빼고 한 1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 고객한테 좋은 호의가 될까요? 예, 우리가 보통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호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고객은 이미 이 상품을 구매했고요. 아직 바로 이 상품을 구매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고객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노트 10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싸게 구매를 했는데 100만 원짜리를 제가 80만 원에 구매했는데 아는 직원이 와서 왜 저한테 얘기하시지 70만 원에 구매해 드릴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고객을 처음 만나게 되면 증권 분석을 하기 전에 보통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들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근데 이 증권에 뭐 갱신형 담보가 있거나 갱신형 보험이 있거나 또는 CI 보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썰을 풀죠. 갱신형 보험 고객님 가입할 땐 싼데 향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거는요 100세 만기면 100세 때까지 계속 내야 됩니다. 앞으로 60년 더 내셔야 돼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뭐 CI 보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저는 이제 소비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열거주의 원칙이고 포괄주의 원칙이 있는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중대한 암 하면 암에 열거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중대한이란 조건이 더 붙는다. 그래서 통상 조건이 까다롭다라면 보험사에서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 거절을 또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굉장히 까다로운 역할을 그러한 이제 그 중대한 단어가 한다 그래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많고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상품의 불편한 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소비자한테 드린 얘기가 잘못된 얘기일까요? 예, 갱신형 담보 분명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갱신형 담보는 향후 소득이 없거나 작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납입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실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좋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CI 보험 분쟁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드린 것이 고객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밑밥 가는 거죠. 일단 얘네들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욕심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와 처음 만났을 때 소비자와의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불편한 것들이 이야기 되게 된다면 우리가 뭐 물론 단순히 계약 한 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분명히 조금 더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소비자가 우리를 왜 만나죠? 소비자가 우리를 왜 만나냐면 어, 일말에 요만큼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 때문에 만나고 재무 설계 때문에 만나고 자산 관리 때문에 만납니다. 근데 이 고객은 우리를 만난다라는 거는 물론 뭐 어떤 소개나 이런 것이 있을 땐 좀 다르겠지만 요만큼의 기대감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데 우리를 대면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기대보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둘이 만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는 내가 컨설턴트로서 고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판매할까라는 판매자 입장으로 서 있게 되고 소비자는 내가 뭐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백화점에 가보시면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저거 좀 보고 싶은데 딱 들어가면 막그 그 직원들이 와서 막 부담스럽게 해서 내가 들어가기 꺼리는 거. 예, 그런 매장들 있죠. 특히 뭐 신사복 매장 같은 경우나 숙녀복 매장. 뭐 특히 뭐 백화점의 세일즈를 굉장히 그 조금 이제 부족하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제가 이제 정장을 보러 들어가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고 물어보는 거에 선뜻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이 쇼핑하러 갔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을 더 높여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깨트려 버리는 일이 됩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 과정,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우리한테 갖는 요만큼의 기대와 큰 부담을 거꾸로 역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뇌출혈만 있으면 이거 부족하다, 뇌졸중, 그 다음에 뇌혈관, 뇌졸중만 있으면 뇌혈관으로 가는 거고 소외감에 대한 비중이 적다 보면 요즘 소외감도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얘기들도 하고 생명보험에 편중돼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보험과 적절한 배합이 필요합니다라든가 환급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당연히 팩트고요. 당연히 고객한테 해야 되는 컨설턴트
에이전트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고객과의 어떤 신뢰 형성이 적게 된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고객이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영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험 리모델링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호의를 베푼다. 어떤 걸까요? 뭐 가장 좋은 사례들이 뭐죠? 고객이 보험금을 못 받은 걸 받게 해준 사례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경험해 보셨고 SNS나 밴드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고객들한테는 뭐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개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일단 고객을 만나면요. 증권의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는지 저는 무조건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업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고객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고객님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뭐 보험 리모델링 하러 온 놈이 갑자기 날짜를 물어보냐 생뚱맞게 이러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고객과 이제 형성을 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월 23일인데 오늘로부터 2년 안에 뭐 과거에는 3년 안에 과거에는 2년 지금은 3년 안에 교통사고 나신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객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이런 고객분들 중에 7, 80%는 계약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이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면 이 고객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교통사고 중복 보상에 대한 50%를 지급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고객을 딱 만나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접점을 잡고 그 다음에 증권을 거기서 증권 분석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한테 칭찬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증권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 의료비부터 찾고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다라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 제가 GS 홈쇼핑 다닐 때 고객이었는데요. 이 고객이 운전자 보험에 일반 상해 의료비가 100만 원 있었고 사고가 7건 있었습니다. 뭐 경험이 많으신 분은 딱 아시겠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운전자의 100밖에 없었고 사고가 7건이다. 그럼 직업은 뻔히 운전직이고요. 이분은 회사 택시 기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어차피 AS 헤드로 갖고 리모델링 해드리러 간 거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하지 않는 거죠. 일단 이 고객의 일반 상해 의료비를 다 받게 일단 먼저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버스 공제 전화하고 지급조서 다 받아가지고 보험금 다 예를 들어 청구를 딱 도와드리면 고객님 통장에 보험금이 이제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고객을 방문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일단 부담은 없어지고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고요. 제가 이 고객한테 소개받은 거 뭐 일단 따님 소개받았고 출간 딸도 소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사분들도 소개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큰 영업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단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보험 담보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공부는 당연히 제일 좋은 공부가 보장 분석을 많이 하는 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장 분석을 뭐 몇백 건, 몇천 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명한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담보들도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시게 되면은 아마 담보만 봐도 대충 다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뭐 삼성생명 여성시대 요실금 아시죠? 저는 이 얘기로만으로도 고객하고 5분 10분 얘기하면서 접점을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상해 의료비를 물어봤는데 이 고객이 뭐 교통사고 난 적 없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게 산재 교통사고 중복 보상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뭐 무릎을 다쳤는데 계단에서 뭐 무릎을 다쳤는데 이게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입통원 상해 의료비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면서 그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 게 나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담보는 지금 가입할 수 없는 좋은 담보다. 좀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호의를 먼저 베풀고 그다음에 이 담보는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비는 가장 좋은 게 물가를 반영하는 보험이긴 한데 한도 내에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걸 우리가 채워서 입통원 상해 의료비를 추가로 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거, 부족한 걸 먼저 얘기하느냐, 내가 호의를 먼저 베풀고 이것을 얘기하느냐는 영업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일반 상여료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담보를 갖고 호의를 베푸는 거 이런 담보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증형 암진단금 저는 갖고 있거든요. 5년마다 10% 증가합니다. 이런 담보들. 과거에 뭐 뇌경색 담보라든가 면허 정지 취소이라고 지금 없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칭찬할 수 있는 담보들, 그러한 좋은 담보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거죠. 굳이 나쁜 걸 참는 것보다 먼저 칭찬할 거를 찾고 나중에 부족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험증권을 보면요. 저는 한 90% 이상 잘못돼.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과거 증권들을 보면요. 90% 이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만으로도요. 고객한테 그 신뢰를 확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건데 자, 보험 증권 90% 잘못된 거를 딱 찾는다라면 자, 만나는 고객마다 10명 중 9명이 이게 잘못됐다. 그럼 이거를 잘 얘기해서 내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고객한테 어떠한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탁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